지난 영상에선 선생님께 추가로 혼났건 말건 찾아가 따져 물었던 제 예전 짝지에 대한 말을 주로 했었잖아요. 물론 시작은 제가 별다른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짝지에 비해 2배로 혼난 걸로 시작했지만 이게 말을 하다 보니 점점 이야기가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제 짝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솔직히 그냥 제 짝짓 까는 내용이지만 얘가 그럴 만한 짓을 하기는 했었어요. 지각해서 담 넘다 선생님께 걸리면 어차피 걸린 것 자기 한 몸 희생해서 다른 애들한테 경고를 해주는 살신성인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끼치지 말아야 하는 거잖아요. 애가 심성이 막 사납다거나 한 건 아닌데 이런 쪽으론 영 아니었어요. 어느 학년 어느 반에서건 이런 건 딱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눈치껏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챈단 말이에요. 어차피 선생님 손에 잡힌 이상 그걸 빠져나오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럼 잡힌 김에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크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담장 너머에 선생님이 계시다는 걸 알리기 마련이에요. 물론 학교 정문에서는 이런 쪽의 노력을 시도할 필요조차 없었지만요. 학교 정문엔 그냥 지각하지 않은 애들이 빨리 들어가거나 괜히 담 넘으려다가 잡혀서 이름 적히느니 그냥 알아서 자진 납세하려는 애들이었죠. 그냥 지각만 한 경우엔 이름이 안 적히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어차피 지각으로 늦게 들어오는 애들을 놓칠 담임 선생님들이 없기도 했고요. 그날은 저도 그냥 무던히 등교를 하던 날이었어요. 지각할 정도로 시간이 빠듯한 것도 아니었고 딱히 복장에도 문제는 없었어요. 학교는 그저 하지 말란 것 하지 않으면 성적과 연관되지 않고서는 선생님께 혼날 일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었으니까요. 물론 그걸 지키지 않아서 지각이 아닌데도 심심찮게 선생님께 붙들리는 애들도 많았어요. 제 짝지처럼요. 그날따라 유독 교문 밖으로 불쑥 나와 계신 선생님께 인사하고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 쟤도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 것 같기는 했지만 당시엔 딱히 책 잡힐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확신 때문에 저를 대상으로 한 말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발걸음을 멈춘 건 교문에 선생님 돕는답시고 나와 있는 선도부 애들이 저한테 자꾸만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 나와 있던 애들 전부가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선생님이 저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곤 제 뺨에다 자를 갖다 대시더라고요. 그제야 머리카락 길이가 좀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적당히 눈치 봐가며 관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머리 길이 확인하는 걸로도 모자랐는지 저한테 손을 펴보라고 하셨어요. 저야 손톱도 잘 정리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누가 아침 등굣길에 손톱 정리 상태까지 확인하나요? 복장 검사만 해도 걸리는 애들이 수두룩해서 거기까진 검사할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제 손톱까지 쓱 훑어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둘 다 똑같은 것들이라고요. 둘 다 이름이랑 학년 반. 말하고 엎드려 뻗치라고요. 손톱 정리 상태는 당연히 퍼펙트했고 머리 길이도 솔직히 그렇게 교문 앞에서 잡혀서 혼날 정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제 짝지는 아니었지만요. 걔는 딱기자를 갖다 대서 길이를 확인할 필요도 없을 만큼 길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손톱 정리 상태는 보지 않았지만 평소에도 이거저거 꾸미는 거에 관심 많았던 애였던지라 깔끔할 거라 장담하지 못했었어요. 아무리 제 짝지라지만 제가 그런 쪽에서 걔랑 도매금으로 같은 취급당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머리 길이도 그나마 책 잡힐 만한 요소가 그거라는 거지 제 짝지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자로 확인까지 하고서도 손톱까지 검사를 하셨겠죠. 그런데도 선생님이 엎드려 뻗치라는 말에는 감히 반항할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런 자리에서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해봤자 한 대 혼날 것, 2대 혼날 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일단 선생님이 자를 가지고 확인까지 하셨잖아요. 규칙으로야 어디부터 재었을 적에 몇 센티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겠지만 그 시작점을 잡는 건 엄연히 선생님이시잖아요. 자를 어디다 갖다 대든 선생님이 길다면 길다고 봐야 했어요. 선생님이 한번 내린 결론에 반박한다는 것 자체가 반항하는 걸로 비쳤기에 거기에 대들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단 걸 알고 있었어요. 하물며 그건 복도에서 1대1로 만났을 적에도 그랬을 텐데 교문으로 애들이 밀려 들어오는 등교 시간에는 감히 엄두도 못 내었어요. 결국 제 짝지랑 엎드려 뻗친 저는 지각이 아닌데도 선생님 회초리에 오지게 혼이 났었어요. 거기에 일어서자마자 학년이랑 이름 반까지 적히자 기분이 다운되었는데 무사히 교문을 통과하기는커녕 지각한 애들이 대기하는 곳에서 엎드려 뻗쳐를 마저 이어가야 했어요. 선생님이 회초리 휘두르실 때에야 전부 엎드려 뻗쳐야 하겠지만 대기하고 있을 때까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단순히 무릎 꿇고 손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혼나기 전에 기합 좀 받고 엎드려 뻗쳐서 회초리로 혼나는 게 일반적인 순서였는데요. 저랑 제 짝지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엎드려 뻗쳐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른 애들이 우리 옆에서 무릎 꿇고 손드는 걸 보고서야 오늘도 평상시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지각해서 혼날 게 확정인 애들조차 엎드려 뻗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러면 다른 지각생들에 비해서 힘든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선생님이 들어오셨을 적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저기 둘은 아까 교문 밖에서 한 번 걸렸던 애들이니까 더 각별히 혼내야 하는 애들이라고요. 게다가 그날은 혼나기 전에 딱히 기약 같은 것도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차피 지각생들 다 잡아내기 전까지 선생님은 들어오시지 않으시니까.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는데 봤자 적당히 손을 드는 척만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선도부에서조차 그런 걸로 일일이 트집을 잡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회초리로 혼나는 게 확정인 애들인데 기어이 찾아가 시비를 걸 필요는 없으니까요. 시간 되니까 선생님이 반대편 제일 끝으로 가셔서 다들 엎드려 뻗치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각 시간 전부터 그러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지각으로 잡힌 애들이 몇십 명은 되어서 맨 마지막 차례였던 우리한테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꽤나 걸렸어요. 게다가 그날은 지각 말고 다른 이유로 걸린 애들이 우리 말고는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 멀리서부터 애들이 혼나는 소리가 가까워지는 건 언제나 공포였어요. 이게 학년 상관없이 지각생들을 전부 모아다 혼내는 거기 때문에 몇십 명이나 되었고 교문 지도까지 나오실 선생님이시면 교실에서도 회초리 휘두르실 일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각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벌은 아무래도 좀 밋밋하게 마련이었어요. 그렇다고 안 아프다거나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좀 기계적이 된다고 봐야 했어요. 어지간해선 회초리도 한 손으로 잡고 느긋하게 휘두르시거나 두 손으로 잡으신다 쳐도 좀 짧게 잡으셔서 힘이 덜 드는 방향으로 진행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겨우 그거 혼나고 엎어진다거나 하는 경우도 잘 없었죠. 물론 혼나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기어나가는 경우는 간혹 있었지만요. 그런 선생님조차 맨 마지막 우리 차례가 되어서는 잠시 그 흐름을 멈추셨어요. 지금껏 편하게 무릎 꿇고 있다가 막 엎드려 뻗친 애들이랑은 상태가 달랐을 테니까요. 잠시 회초리를 다시 잡은 선생님이 회초리를 휘두르셨는데 솔직히 앞에 다른 애들이 혼났을 적이랑은 그 소리부터가 달랐어요. 느낌상으로는 아까 교문 밖에서 혼났을 때보다 더 아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잠시 멈칫하셨을 적에 각오를 다지고 있었던지라 혼나다가 엎어지는 추태는 피할 수 있었는데요. 다른 애들처럼 발랑 일어서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하필 그날은 지각생들이 많아서인지 다른 애들은 이름도 적히지 않았어요. 다른 애들은 그나마 이름은 안 적혔다고 다들 안심하고 교실로 뛰어갈 적에 저랑 작지만 우울하기 그지없는 기분이었죠. 우리 이름은 교문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다 적혀 있었으니까요. 최초에 선생님께 잡힌 건 제 짝지였잖아요. 저는 이미 그 전에 선생님께 인사까지 하고 통과한 입장이었는데 쟤도 그랬다는 짝지의 고자질 때문에 똑같이 끌려 나온 거잖아요. 어차피 머리 길이 같은 건 선생님 마음대로 판단하는지라 항의할 생각도 못했지만 교실로 가는 도중에 짝지를 타박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얘가 입만 다물고 있었으면 자기만 혼나고 넘어갔었을 텐데 기어이 저까지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진 격이니까요. 게다가 제 짝지는 제가 슬쩍 봤을 적에도 선생님께 트집 잡힐 만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걸로 싸우기에는 제 짝지랑 너무 친하기도 했었고 평소 장난도 잘 받아주는 애라 너무 타박하기도 좀 그랬어요. 그냥 그날도 육체적인 장난이 좀 심하게 들어갔을 뿐이었어요. 그래도 교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랬었기에 기분이 다 풀린 줄 알았거든요. 딱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회초리를 까딱여서 저희를 부르고 계셨어요. 교실 앞쪽에는 다른 지각생들이 이미 혼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다들 이미 칠판을 짚고 있는 걸로 봐선 어설프게 기합을 받고 넘어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미 기합을 받았을지도 몰랐지만 그 정도 시간은 아닌 것 같았어요. 거기다 선생님께 혼나기 위해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도 했으니까요. 원래대로라면 저희도 시간 맞춰 그 대열에 서야 했겠지만 제가 어설프게 기분 푼답시고 짝지랑 장난을 쳤던 게 문제였던 거죠. 선생님은 자리가 비어있는 만큼 애들이 모이지 않았으니 그저 기다리고 계셨던 거고요. 이번만큼은 제 잘못이 맞았지만 그래도 짝지한테 눈총을 보내는 걸 멈출 순 없었죠. 어쨌거나 짝지가 저를 물고 늘어지지만 않았다면 제가 혼날 일 자체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짝지는 이런 제 억지를 순순히 받아줄 만큼 착한 아이기도 했어요. 문제는 최초 이런 식으로 길 가던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 애가 착한 건 맞는데 꼭 저를 물고 늘어지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문제는 이렇게 한번 도매금으로 묶이면 성적 문제가 아닌 이상 선생님 회초리나 기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러니 제가 짝지랑 마냥 친해질 수만은 없기는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혼난 에피소드가 많기도 했었고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